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다 내일 새벽 잦아들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이 7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0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 서울 광장에서 3주 만에 장외 집회를 열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는 등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갤럭시 S3 휴대폰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상으로 휴대폰 화면에 가로줄이 생기고 연결이 끊어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20개월 동안 6명의 요리사를 해고한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가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최근 해외 공간에서 3명의 대사가 관저 요리사를 부당 대우하거나 현지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사관 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 두 아들과 아내를 미국에 보내고 혼자 살던 50대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몸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를 잃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시속 30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덮쳐 한 도시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명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 이런 속담처럼 오늘 내린 가을비가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게 되면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온다는 예보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가을 비에 도심 거리가 촉촉히 젖어듭니다. 알록달록하던 단풍도 하나 둘 떨어져 길가에 쌓여갑니다. 가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낙엽도 다 떨어지고 좀 되게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 비는 5에서 40mm가량 뿌리겠고 한때 요란한 천둥번개도 치겠습니다. 새벽에 그친 뒤 내일은 시베리아 북풍이 불면서 올겨울 첫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기상청 슈퍼컴 예측을 보면 오늘 중국 만주에 머물던 영하의 찬 공기가 내일은 중부지방, 모레 아침은 전국을 덮으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거대한 한파 골짜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서울 8도 등 오늘보다 6, 7도가 뚝 떨어지고 실제 체감 온도는 0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해안에선 갑자기 부는 돌풍에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더 추워져 월요일 서울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권에도 첫 얼음이 열겠습니다.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목요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 윤석열 전 팀장에게 정직 처분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뇌부와 마찰 끝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부장에 대해선 경징계인 감봉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징계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냐고 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본 셈입니다. 이제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모레인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에서 징계 청구서가 도착하면 심의를 거쳐 윤 전 팀장의 정직 기간 등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이 같은 징계 방침에 새누리당은 반겼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어제 국회 일정을 거부했던 민주당은 오늘 거리로 나갔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팀장 징계에 대해 새누리당은 어느 조직이든 공식화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합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허무맹랑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놓고도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장외로 나간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제일 거대 야당이 제2야 세력에게 몸을 의탁하고 안철수 의원에게 뜻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또 다음 주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기대한다면서 결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외투쟁에 다시 나선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도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또 다음 주 출범하는 시민사회 연석회의에 동참해 대여투쟁을 강화하면서 11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장 등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외롭기 마련인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한 통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인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53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기 설비기사로 일하는 이 씨는 4년 전 아내와 중고등학생 아들 2명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된 뒤 단 한 번도 미국에 가보지 못하자 주위의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우울증 시작이 온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이 요즘에 정말 외로움이나 가족에 대한 보다 못한 이 씨의 형제들이 지난 8월 미국행 비행기표를 마련해줬지만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연락을 했었는데 그 직장관계 때문에 그걸 좀 캔슬했습니다. 가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고. 이 씨가 남긴 유서에는 아빠는 몸 건강, 정신 건강 모두 다 잃었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 불화는 없었지만 이 씨가 최근 실직을 반복하는 등 형편이 넉넉지 않아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육사 1학년 생도가 공사 선배에게 얼차려를 받다가 선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이른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공군 사관학교 2학년 생도가 육사 1학년 생도를 세탁실로 호출했습니다. 아침 구보 때 목소리가 작았고 태도도 불량했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공사 생도는 육사 생도가 늦게 오자 엎드렸다 일어서기 등 얼차려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육사 생도가 갑자기 선배에게 반항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근처에 있던 공사 2학년 생도 2~3명이 다가와 차렷 자세를 지시했지만 육사 1학년 생도는 선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기 공군 1학년 생도들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공사에서 통합교육을 받던 중에 발생한 일이고요. 현재 해당 육사 생도는 육사로 원복 조치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전 보고 없이 규정 외로 세탁실에서 후배 교육을 한 공사 2학년 생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육군은 얼차려를 받다가 거세게 저항한 이른바 하극상이 왜 벌어진 것인지 육사 1학년 생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포르투갈 주재 한국 대사가 부임 후 1년 반 동안 관저 요리사 6명을 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고된 요리사들은 폭언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해당 대사를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가 지난해 3월 부임한 뒤 해고한 관저 요리사는 6명. 외교 행사의 요리 수준이 떨어지고 음식물에 이물질을 넣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요리사들은 대사 부인에게 폭언과 학대를 당했고 시정 요구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부인은 만두를 지름 1cm로 장미꽃처럼 만들라고 지시하고 줄자로 식재료를 재가면서 아껴 쓰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무리한 요구와 부당한 대우가 빈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 밀기 전에는 주방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서 결제 다 뺐고. 이들 가운데 4명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양성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정희 주 포르투갈 대사는 요리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부분 개인 사정 등으로 그만두었고 한 요리사는 국에 이물질을 넣는 해코지를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여가 외국 날조 과장 해가지고 관저가 외교 활동 주최를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외교부는 현지 조사를 거쳐 잦은 해고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유 대사를 중앙징계위에 해부했으며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선 징계위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3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워낙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 센터를 찾다 보니 재고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남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6,500만 대, 국내에서도 500만 대가 넘게 팔리며 인기를 끌었던 갤럭시 S3. 그런데 최근 들어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모 씨도 1년 전 구입한 휴대전화의 배터리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배터리가 좀 부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방전되고 네트워크도 금방 끊어져 버리고. 눈으로 쉽게 구분되진 않지만 정밀하게 측정하면 정상 제품보다 2mm 가까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배터리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 화면에 가로줄이 생기거나 사용 도중 통신이 끊기는 오작동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용 가능 시간을 측정해봤습니다. 정상 배터리와 불량 배터리를 장착한 갤럭시 S3 2대를 놓고 동시에 동영상을 재생시켜봤더니 불량 제품은 2시간여 만에 휴대폰이 꺼집니다. 정상 배터리는 아직 74%나 용량이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해질 같은 것들이 이제 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부반응이 일어나서 쇼트가 일어나게 된다면 폭발 위험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문제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새 배터리를 구매하게 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지난주 무상교환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안전성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으로 이미 보증기한과 상관없이 A센터에서 무상교환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량이 바닥나 새 배터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럭시 3가 지금 어차피 자재가 저희 바로 없어요, 저쪽에. 배터리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에 재고가 없어서. 삼성전자는 얼마 전 중국에서 스마트폰 불량 문제가 불거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무상 교환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공식 입장은 물론 불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눈부신 조명과 굉음으로 도로를 휘젓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시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순간적으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외제 오토바이들이 터널 안을 줄지어 들어섭니다. 번쩍거리는 불법 전조등에 차 뒤쪽엔 휘황찬란한 LED 등을 장착하고 수시로 차선을 넘나들며 차 사이를 질주합니다. 착시 현상 갑자기 확 오거든요. 그런 게 앞이 순간적으로 안 보이고 뭐. 소음 줄이는 장치도 개조해 굉음을 내며 갓길을 내달립니다. 지난달 전북 무주에 600대가 몰렸던 수입 오토바이 동호회 행사에서는 일부 회원들이 경찰처럼 보이는 복장을 입고 오거나 도로를 막고 운행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시끄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굉음 민폐의 불법 조명이 다른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자 환경부 산하 수입 이륜 자동차 환경협회가 불법 개조된 수입 오토바이 자료를 모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불법 개조 영상을 찍어 오면 한 건당 10,000원씩 주는 오파라치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영상 및 스냅 사진을 촬영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승인 없이 차 구조를 개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습니다. 거리에는 시신이 방치된 채 나뒹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허무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속 379km. 현실에선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속수무책으로 부러집니다. 필리핀을 몰아친 태풍 하이엔은 풍속을 기준으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Sige, pumutos na kay dagarata, bata. Abi na mo og tsunami na. 지금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통신과 도로가 끊어지면서 고립된 곳이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시신들이 도로가에 방치돼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시신 수습조차 쉽지 않고 현재는 공군 수송기와 헬리콥터가 구호 물자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웠던 밤을 견뎌낸 사람들도 막막합니다. 다니던 도로는 2층까지 물이 차올랐고 보금자리는 지붕이 뜯겨나가고 벽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태풍 하이엔은 필리핀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졌다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를 넘는 비바람을 동반한 채 내일 베트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콕에서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 프랑스 남자가 뚱뚱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했는데 이 남자의 몸무게는 무려 227kg. 항공사의 완강한 거부로 결국 기차와 배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몸무게 227kg의 끄뱅 슈네 씨.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끄뱅 씨는 고국인 프랑스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코노미석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브리티시 항공 측은 안전을 내세워 끄뱅 씨를 탑승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sure a lot of big people like me or bigger cannot travel because they'll have the same problem. 끄뱅 씨의 가족은 미국에 올 때도 이코노미석에 탑승했기 때문에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일주일간 발이 묶였던 끄뱅 씨 가족은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간 뒤 크루즈선을 타고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뚱뚱한 사람의 경우 좌석 2개를 한 묶음으로 사는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좌석을 늘리면서 이코노미 좌석의 폭을 줄인 항공사들. 안전보다는 수익을 위해 승객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향후 10년 청사진이 제시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즉 3중 전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국영기업을 개혁하는 등 경제 개방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고지룡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중 전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시 징시호텔 집에는 무장 경찰차가 추가 배치되는 등 어제보다 경계가 더 강화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경제 둔화와 빠른 고령화,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 환경오염, 그리고 부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10년의 청사진을 담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기업 개선 등 경제 자유화, 서민주거 안정과 호구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 그리고 부패 척결 등 개혁 개방 방안 등이 골자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큽니다. 希望把一些不完整的地方不断的在完善好吧，希望中国尽快的实现一个我们自己的那个中国梦吧。 하지만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국유기업 등 사회 기득권층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3중전에는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뛰어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책임도 져야 하는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고주롱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는데 외부와 통화할 수단이 없다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재작년 대정전 사태를 계기로 모든 엘리베이터에 외부 통화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는데 제대로 설치된 곳이 드물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대정전 사태. 예고 없이 전기가 끊기면서 전국에서 2,900여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구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상벨을 눌러도 건물 관리자와 통화가 안 되면 119 구조대 등에 자동 연결되는 비상통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시행 2달이 지난 지금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비상통화 장치가 안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달린 거죠. 신강기 안전관리원 조사 결과 비상통화 장치가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설치는 돼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는 곳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여러 차례 불러도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통화가 되지 않고 배터리가 닳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소리가 좀 적은 편입니다. 비상통화 장치를 달아야 하는 엘리베이터는 전국에 약 40만 대. 한 대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드는 비용은 건물주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사만 피하기 위한 값싼 제품이 주로 설치됩니다. 솔직히 한 대 100만 원씩 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달아요? 한두 대도 아니고 그냥 불대가 주는 거지. 이런 제품은 외부 연결이 안 되거나 배터리가 쉽게 방전돼 비상시 무용지물입니다. 싸구려 제품은 축전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장비도 있고 인증 안 받은 제품도 많거든요. 정부는 6개월의 재검 기간을 준 뒤에도 비상통화 장치를 달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장치를 달았다면 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미 대학농구 개막전이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평택 미군 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 사연이 궁금하시죠? 이명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 체육관. 오리건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의 미국 대학농구 시즌 개막전이 열광 속에 막을 올립니다. 11월 11일 제한 군인의 날을 맞아 해외 파병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은 존경과 명예 등 군인들의 헌신을 기리는 단어를 자신의 이름 대신 유니폼에 새겨 넣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열띤 대결로 병사들을 위로했습니다. So it just feels like the United States here, and I just really appreciate y'all letting them come down and play. 선수들도 해외에서의 특별한 경기에 감격해합니다. It's really inspired us, and it was really a good time. No, I'll never forget this for the rest of my life. 오늘 경기는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며 동시에 홍보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얻고 있습니다. 2011년 항공모함 칼빈슨호에서 시작된 군대 클래식은 3년째를 맞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며 미국 대학농구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첫 주말을 맞은 오늘 입시업체 대입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예년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몰렸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긴 행렬.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선택형 수능이 시행돼 참고할 예년 자료가 없다 보니 지원 전략을 얻으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래 수시를 노렸었는데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정시로 한번 노릴 수 있게. 저희 아들은 논술시험 보러 지금 가 있고요. 정보를 얻고자 해서. 같은 시각 수시 논술고사가 치러진 서울의 한 대학엔 3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어려워진 수능 때문에 모의고사 때와 다른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아 지원학과를 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수생들은 수능 점수를 주로 보는 정시에서 강세를 보이고 재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보다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어려웠던 영어 B형 때문에 정시 모집의 예상 합격선은 자연계열이 인문계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소신 지원보다는 좀 안정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소 상향 지원도 검토해볼. 전문가들은 27일 수능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섣부른 판단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학과를 찾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현재로선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이유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지 않는 이유를 묻는 일본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 아니라 역사 인식에 대해 퇴행적 발언을 하는 일부 일본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국민이 계속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할 경우 양쪽 국민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실망해 양국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옛날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데 대해서 인식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 과거에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런 입장이라면은 이 회담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일본 지도자들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처 입은 국민 마음이 정상회담에 같이 실려야 회담 결과가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8일간의 서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강성 노조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투쟁 대신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노조위원장으로 온건 노선 후보가 강경 노선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된 건데 현대차 노조가 변화를 선택한 이유, 옥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40번 이상 파업으로 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이번엔 투쟁보다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어제 열린 현대차 노조위원장 결선 투표에서 중도 실리 노선의 이경훈 후보가 중도 개혁을 내세운 하부영 후보를 2,200여 표 차로 따돌리고 새 노조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강성 후보가 3명이나 출마했지만 1차 투표 과정에서 한꺼번에 탈락하는 등 조합원들이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에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이 당선자는 현대차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무파업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 주어진 목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기본급 400만 원 등을 놓고는 갈등도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에서 2년 만에 실리를 앞세운 후보가 당선되면서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민상입니다. 요즘 미국 정치권에서 힐러리 대망론이 계속 확산되면서 힐러리에 줄을 서려는 정치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 곁에선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뜨는 힐러리와 지는 오바마.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6년 미국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1일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about the business of making sure that those ceilings crack for every girl and every woman. 여성에 대한 차별을 상징하는 유리천장을 깨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힐러리를 극찬하며 줄서기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What she did as Secretary of State will go down in the history books as a remarkable. 일부 여성 의원들은 힐러리에게 출마를 권유하는 비밀 편지를 보내는 등 이른바 힐러리 대망론에 기대려는 정치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불만을 터뜨리며 거리를 두려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늘면서 뜨는 힐러리에 지는 오바마 구도가 너무 일찍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무려 10년을 넘게 끌어온 이란 핵 협상 문제. 지금 스위스에서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 중인데 뭔가 극적인 돌파구, 극적인 합의가 임박해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제네바로 날아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뿐 아니라 러시아 외무장관도 협상단에 합류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there is not an agreement at this point in time, but the P5 is working hard. 신중한 자세지만 이틀로 예정됐던 협상이 오늘 하루 더 연장되면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대신 대이란 금융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 협상이 성과를 낳으면 국제사회의 다음 관심은 북한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협상 방법이 북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은 국제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옷깃을 여미는 바람에 하나둘씩 쌓이는 낙엽들. 절정을 이뤘던 단풍빛이 사그라들면서 도심 거리는 만추의 여운이 가득한데요. 가을의 끝자락, 주말 도심 풍경을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산, 가을빛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막바지 고운 빛을 뿜어내는 단풍나무 아래 등산객들은 분주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시간을 잊습니다. 바스락바스락 계절이 지나가는 소리도 정겹습니다. 맞벌이 부부거든요. 그래서 가을 같은 거 못 느끼고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가을 가기 전에 꼭 한번 낙엽도 좀 밟고 단풍도 좀 보고. 한기를 머금은 바람이 때때로 도심공원을 흔듭니다. 생기를 잃고 떨어진 잎들이 하나둘 쌓여갑니다. 그래도 아직은 겨울 채비를 하기에 아쉬운 주말입니다. 조금 이제 지나면 더 추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애기도 좋아하고. 덕수궁 돌담길엔 추억 쌓기가 한창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면 고운 단풍잎이 담벼락이 하늘 아래 가득합니다. 9월 말 설악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땅끝 해남까지 구석구석 뜨겁게 달궜던 단풍이 절정을 지나자 겨울이 조용히 들어설 채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연극계에도 블록버스터가 떴습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이 그 주인공인데요. 국내 최초로 무대에 오른 신곡은 매회 매진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종환 기자입니다. 천석이 넘는 국립극장 좌석이 꽉 들어찹니다. 내용이 어려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드문 단테의 신곡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단테가 지은 거라고. 지옥과 연옥, 천국 이렇게만 알아요. 공연 시간만 2시간 30분. 1,100여 명의 관객이 몰리면서 20분 휴식 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기 위해선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합니다. 신곡 전막을 국내 무대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신곡은 유럽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만 연극으로 옮겨졌습니다. 준비 기간 2년. 단테가 상상한 천국과 연옥, 지옥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특수 분장에만 4시간씩 걸립니다.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전에 배우들도 출연을 자청했습니다. 세상에 단 2명 작가로 꼽는다면은 셰익스피어와 단테밖에 없다.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7회분 8천여 좌석 전회 매진도 국립극장 대극장에서의 연극 공연 사상 처음입니다. 깊이 있고 좀 생각하기에 뻐근한 작품이 오히려 관객들을 그 극장에 오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고전의 힘이 700년의 시간을 건너 관객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신고리 1, 2호기를 비롯한 원전 6기에 불량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업무 고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국가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세한 TEP 오모 대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10명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역과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비정규 노동자 대회와 국정원 관련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 5천여 명이 거리 행진을 벌이는 동안 시내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패권을 놓고 선두 울산과 3위 전북이 현대가 더비를 벌였는데요. 울산이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김시현 기자입니다.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몸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양팀은 좀처럼 공격에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리그 득점 선두 김신욱과 하피냐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전북도 역습을 노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전북 최광희 감독은 후반에 이동국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동국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결정적인 슈팅을 성공시켰지만 애매한 옵사이드 판정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결국 울산 김신욱이 해결사가 됐습니다. 길게 넘어온 공을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김신욱은 시즌 19호 골을 기록하며 득점 선두를 확고히 했습니다. 상승세를 탄 울산은 교체 투입된 까이키가 감각적인 슛을 성공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2대0으로 승리한 울산은 5연승을 질주하며 우승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꼴찌 대전은 페널티킥으로만 2골을 터뜨린 아이리스의 활약을 앞세워 강원의 3대1로 승리하며 2부 리그 강등에 급한 불을 껐습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프로농구에서는 꼴찌 삼성이 선두 SK를 격파하면서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공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하위권을 맴돌던 삼성이 확 달라졌습니다. 파워풀한 수비와 조직적인 패스로 팀워크가 탄탄해졌습니다. 위기에서는 외곽포가 터져나왔습니다. 3쿼터 초반 SK에 잠시 리드를 허용했지만 하재영의 3점 슛에 이어 이동준이 과감한 돌파로 골밑슛을 성공하며 다시 앞서갔습니다. 4쿼터엔 이시준이 펄펄 날았습니다. 고비 때마다 터진 시원한 3점 슛은 오늘 단 한 차례도 3점 슛을 성공하지 못한 SK를 압도하기 충분했습니다. 결국 삼성이 17점 차이로 선두 SK에 승리하며 꼴찌를 탈출했습니다. 김종규의 합류로 골밑의 열세를 극복한 LG. 해결사 문태종이 18점을 쓸어담고 막판 3점 슛 행진을 펼친 장래훈의 활약과 가로채기에 이은 김시래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동부를 두르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동부는 김주성의 부상 투혼에도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진수의 12득점 활약을 앞세운 오리온스는 인삼공사를 3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MBC 뉴스 공보영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전국 트레킹 대회가 열렸는데요. 단풍과 낙엽이 함께라서 더욱 낭만적이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네, 현재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방에서는 밤새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며 요란하게 내려서 주무실 때 약간 불편을 겪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구름은 새벽부터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이 말 그대로 수직하강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경우 7도, 낮에는 8도, 도로 큰 차이가 없겠고요. 바람 때문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이니까요. 내일부터는 겨울옷 꺼내 입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발달한 저기압은 내일 새벽부터 차츰 물러가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7도, 전주 10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최고 2도에서 8도가 떨어져서 서울이 8도, 안동은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쿄에서는 가끔 비가 오겠고요. 베이징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로마와 모스크바에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은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